자, 앞선 코드처럼 현재 서클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해놓고 나서 객체를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할 때 보면 원 객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상태 정보인 반지름 값을 객체 바깥에서 이렇게 따로 정의를 해줘야지만 적절하게 동작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누군가가 실수로 원 객체를 만들기는 했는데 반지름 값을 설정하는 일을 깜빡 잊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이 원 객체는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때에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객체가 생성되었을 때 객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속성을 좀 더 간편하게 초기화할 수 있는 일을 수행을 하기 위한 메서드로서 생성자라는 것을 제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생성자라는 메서드는 일반 메서드와 거의 동일한데 단지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생성자를 호출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가 생성되어질 때 단 한 번 자동으로 호출되어지는 그런 좀 특별한 메서드를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생성자라는 메서드는 보통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 즉 데이터 속성 값을 초기화하는 일을 주로 담당을 하게 되어지고, 따라서 자동으로 호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파이썬의 생성자는 클래스 정의 안에서 언더바 init 언더바라는 이런 특별한 이름을 갖고 있는 메서드는 생성자로 취급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생성자는 기본적으로 객체가 생성되었을 때 데이터 멤버를 초기화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반환값을 갖고 있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따라서 앞선 서클이라는 클래스에다가 생성자를 하나 추가를 해본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init이라는 메서드를 추가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init이라는 메서드는 메서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인자는 self라는 매개 변수를 갖되 모든 객체가 똑같은 값으로 설정되어질 것이 아닐 테니까 추가적인 매개 변수 radius라는 것을 두어서 생성자 함수 출시 전달받은 인수값을 통해 가지고서 자신의 반지름을 설정하는 구문을 두도록 해볼 것입니다. 모든 객체가 항상 똑같은 값을 갖는다 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기술하면 될 것이에요. 하지만 모든 객체가 생성할 때 서로 다른 값들이 지정되어질 수 있고 또 서로 다른 값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화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또 편한 방법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성자가 정의가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객체를 생성을 할 때 명시적으로 반지름 값을 따로따로 지정해 줄 필요 없이 그저 서클이라는 객체를 생성하는 일을 하면서 이 괄호 안에다가 내가 초기화하고자 하는 반지름 값을 지정해 주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서클이라는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지정한 이 인수 값은 init이라는 함수로 전달되어져서 그 객체에 대한 반지름 속성 값을 초기화하는 일에 사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다시 저장해서 실행해 보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두 객체는 각각 반지름 1과 10인 원으로 설정되어져서 적절히 처리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성과 이 두 번째 구성을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 구성은 프로그래머가 항상 반지름 값을 적절히 초기화해 주는 일을 따로따로 처리해 줬어야 되는데 반해서 이 두 번째 생성자를 사용한 구성은 그저 객체를 생성을 할 때 내가 원 객체를 생성한다 라고 하면 모든 원은 반지름을 갖고 있을 테니까 어떤 반지름을 갖고 있는 원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지정해 주고 또 그에 따라서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더불어서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하면서 지정한 초기 값들이 이 객체를 사용을 해가면서 객체 외부에서 임의적으로 접근을 해서 값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일을 방지하고자 우리는 데이터 속성 같은 경우에는 종종 비공개 멤버로 객체 외부에서는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숨겨놓는 처리를 수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밥솥을 통해서 밥을 짓는다 라고 한다면 밥솥 안에 쌀과 물을 집어넣고 취사 버튼을 누른 이후에는 우리가 전기밥솥의 뚜껑을 열어서 밥이 잘 익어가는지를 확인해 본다든가 뒤적이는 일을 수행을 해서는 전기밥솥 입장에서는 제대로 밥을 짓기가 곤란해질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자기가 처리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는 전기밥솥 뚜껑을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취사 과정들이 시작되어지면 전기밥솥의 뚜껑을 잠가버리는 그런 처리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도 어떤 클래스의 속성 정보를 그 클래스의 메서드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클래스의 객체 외부에서는 직접 접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 속성 같은 경우는 종종 비공개 속성으로 만들 수 있고 비공개 속성으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속성 이름 앞에 이 밑줄 문자 2개를 연거푸 기술을 해주게 되어지면 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생성자 메서드처럼 밑줄 문자가 식별자 앞 뒤에 2개씩 오는 경우는 제외되어지고 앞에만 2개 오는 경우에 한해서만 비공개 속성으로 처리되어진다라는 점에 유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반지름이라는 속성 값을 밑줄 문자 2개로 설정을 해주고 그에 따라 현재 둘레를 구하거나 또 넓이를 구할 때 참조할 반지름 속성을 모두 다 밑줄 문자 2개로 표현해주는 일을 해볼 수 있을 것이에요. 물론 객체 외부에서도 반지름 값을 출력할 필요가 있을 테니까 자, 이렇게 바꾼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저장하고 실행하기 눌러주게 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오류가 발생했어요. 자, 서클이라는 객체는 언더바로 표현되어지는 레디어스라는 속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오류가 발생되어졌어요. 이게 뭔가 생각될 수 있는데 앞서서 얘기했듯이 어떤 클래스 정의 안에서 밑줄 문자 2개로 시작되어지는 식별자는 비공개 속성으로 현재 객체 외부에는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서클이라는 클래스의 메서드 안에서 접근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 부분 살펴보면 현재 스몰이라는 객체 바깥에서 이 주 프로그램 부분이잖아요. 객체 외부에서 이렇게 비공개 속성의 멤버를 직접 참조하는 일이 수행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속성은 객체 외부에서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속성이 없다라는 그런 오류가 발생되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지우고 실행을 해봅시다. 저장하고 나서 실행하기라고 하면 현재 원의 반지름은 접근할 수 없지만 넓이 값들은 각각 반지름 1인 원과 10인 원의 넓이가 제대로 계산되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따라서 비공개 속성을 객체 외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하나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가정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집에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 옆집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방에 있는 컴퓨터나 프린터를 함부로 들어와서 막 사용을 하면 어떻겠어요? 옆집과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좀 불편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나 자원들을 현재 우리 집 식구가 아닌 외부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되겠어요? 무조건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대신에 우리 집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방법을 통해서 처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어떤 문서를 하나 출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함부로 우리 집에 들어와 가지고서 우리 집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에게 이 문서 좀 출력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우리 집 가족 구성원은 옆집 사람의 요청을 대신해서 우리 집 안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문서를 출력하고 그 정보를 가져다 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현재 객체 외부에서 객체 내부에서만 식별 가능한 비공개 속성을 접근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접근을 대행해주는 메서드를 둘 수 있는데 그런 메서드를 액세스 메서드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액세스 메서드는 두 가지 관점에서 getter라는 메서드와 setter라는 메서드를 둘 수 있는데 자, 이 get한다, set한다 라는 의미의 주체를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현재 이 액세스 메서드를 포함하고 있는 객체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 메서드를 호출할 외부 세계 입장에서 get한다, set한다 라는 의미가 사용이 되어질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A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getter는
외부 세계에서 그 A라는 객체 내의 비공개 속성 값을 얻어올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메서드인 것이고, 반면에 A라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세터는 그 객체의 외부에서 A라는 객체의 비공개 속성 값을 설정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서드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따라서 현재 우리 circle이라는 클래스에다가 getter와 setter를 한번 추가를 해봅시다. getter와 setter는 보통 get 어쩌구 혹은 set 어쩌구와 같은 이름을 갖게 되어지는데, 자, 다음과 같이 get radius라는 getter는 현재 이 원객체의 비공개 속성인 반지름이라는 속성 정보 값을 객체 외부에다가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반면에 set radius라는 setter는 현재 이 비공개 속성 radius 값을 외부에서 새로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현재 객체 외부에서 원의 반지름 값을 얻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비공개 속성 값을 직접 접근하려고 하는 것 대신에 get radius라는 getter의 도움을 통해서 small이라는 객체의 반지름을 가져와라, 또 big이라는 객체의 반지름을 가져와라 라는 형태로 구성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장하고 실행해보면, 자, 이제는 정상적으로 반지름 값과 넓이 값이 모두 다 잘 출력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현재 이 set radius라는 함수와 get radius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저 비공개 속성 값을 얻어오거나 설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면, 이 반지름이라는 값을 역시 원객체 바깥에서 직접 접근하는 것과 뭐가 다르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에요. 지금과 같은 구성에서는 사실상 차이점이 없어요. 하지만 set radius 같은 메서드 내에서 만약에 setter 내에서 다음과 같이 반지름 값이 0 이하인지를 검사할 수 있는 구문을 둘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객체 외부에서 무작정 어떤 임의의 값으로 반지름을 설정하는 것 대신에 항상 양수로만 반지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한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객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속성은 그 객체의 상태값을 나타내 주게 되어지는데, 그 객체가 가질 수 있는 유효한 상태값으로만 설정할 수 있는 일들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메서드를 통해서 처리를 해주게 되면 좀 더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눈여겨봐 두기 바랍니다. 역시 생성자 함수에서도 무조건 반지름을 설정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유효한 값으로 설정되어지는지를 검사하는 루틴을 추가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생성자는 반환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잘못되어진 값들이 입력되어지는 경우에는 여기 setter처럼 참 혹은 거짓의 값을 반환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 외로 우리가 이번에 다루지는 않지만 파이썬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외 처리라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오류가 발생되었을 때 이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 프로그램을 그냥 비정상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오류 상황을 적절하게 핸들링해서 그에 대한 대체 처리들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런 예외 처리 메커니즘을 통해서 좀 더 명료하게 구성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생성자에서의 오류 처리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되어진 하나의 circle이라는 클래스는 이제 둘레를 구한다든가 넓이를 구하는 기본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잘 작성되어진 코드가 될 수 있죠. 항상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했을 때는 현재 문제에서만 사용하기보다는 모듈화 시켜서 다른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에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현재 circle 클래스에 대한 테스트 구분들을 테스트라는 함수에다가 집어넣어주고 조건문을 통해서 독립적인 실행이 했을 때만 이 테스트 부분들이 처리되어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저장하고 실행하면 잘 작성되어진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다른 소스 코드에서 이 circle이라는 모듈을 임포트해서 사용을 할 때에는 이 테스트라는 구문이 처리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circle 클래스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원의 둘레를 구하거나 넓이를 구하는 메서드에서 보니까 원주율 값을 이렇게 복잡한 상수 값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상수들을 좀 더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리터럴 형태로 직접 값을 입력하는 것 대신에 파이라는 이름의 속성을 하나 두어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생성자 함수에다가 파이라는 변수를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볼 수 있겠죠. 더불어서 이 파이라는 변수 값을 객체 외부에서 함부로 접근을 해서 그 값을 변경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비공개 속성으로 두어 가지고서 외부에서의 직접 접근을 차단하는 형태로 구성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면 이후 우리가 어떤 원주율에 대한 오차 범위를 더 줄이기 위해서 소수점 이하 자리 숫자들을 더 길게 유지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그저 이 변수의 값을 바꿔주는 행위만으로도 둘레를 구할 때나 혹은 넓이를 구할 때 원주율의 값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만 이렇게 생성자 안에서 셀프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선언되어지는 변수는 각각의 원 객체마다 할당되어지는 그런 변수가 되고 말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 반지름이라는 속성과 달리 원주율이라는 속성은 모든 원객체가 동일하게 유지되어지는, 즉 각 객체마다 서로 다른 상태값이 아니라 이 원객체 전체가 공용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변수가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게 되어지면 각 객체마다 별도의 저장 공간에 파이라는 똑같은 원주율 값들을 일일이 따로따로 유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좀 효율적이지 못한 형태로 사용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하나의 클래스 내의 모든 객체들이 공유할 정보라고 한다라고 하면 생성자 내에서 그 변수의 초기값을 설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변수 생성을 기술하는 것 대신에 다음과 같이 클래스 정의 내에 변수 선언을 직접 기술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반지름의 경우에서도 예를 들었듯이 이렇게 클래스 정의 안에 변수를 선언하게 되어지면 이 변수 값은 모든 객체가 공통으로 사용한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이렇게 선언되어지는 변수를 우리는 클래스 변수라고 하는데, 이런 클래스 변수는 앞에 나타나는 그림처럼 각각의 객체마다 고유한 저장 공간을 갖는 것 대신에 모든 객체가 공유할 수 있는 영역에 저장 공간을 둠으로써 다수의 객체가 한 영역을 참조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지는 그런 멤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클래스 변수 값을 어떤 하나의 객체를 통해서 수정하게 되어지면 그 수정되어진 효과를 다른 객체에서도 반영받을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각각의 객체마다 별도로 유지되어지는 변수들은 우리는 인스턴스 변수라고 부르고, 이런 인스턴스 변수와 클래스 변수는 서로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런 인스턴스 변수와 달리 클래스 변수라는 것은 객체가 생성되어지기 전에도 존재하는 그런 변수가 되기 때문에 객체 이름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인스턴스 변수와 달리 클래스 변수는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메서드 안에서 직접 자신의 클래스 변수를 사용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 언더바 파이라는 것이 나의 클래스 변수이다 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서클점이라는 클래스 이름 점이라는 것을 써줌으로써 이 언더바 파이라는 것이 현재 서클 클래스의 클래스 변수임을 명료하게 기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런 클래스 변수는 객체 외부에서도 클래스 이름.점 속성 이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어서 일반적인 인스턴스 변수가 그 객체에 대한 이름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과는 좀 다른 모양새를 취할 수 있고, 객체 생성 없이도 호출할 수 있다라는 특징은 눈여겨봐두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이 파이라는 클래스 변수는 현재 비공개 속성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비공개 속성의 값을 직접 참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따라서 이런 비공개 속성에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게터 같은 것들을 둘 수 있는데, 역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클래스 변수는 객체가 생성되어지기 전에도 사용을 할 수 있는 데 반해서 어떤 클래스의 메서드는 반드시 객체가 생성되어진 이후에 객체 이름을 통해서 접근해줘야 되는 일이 발생되어지더라 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객체 생성 없이 선언되어질 수 있는 그런 메서드를 우리는 정적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현재 원주율 값을 가져오는 부분에 대한 정적 메서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볼 수 있는데, 단순히 이렇게 작성하게 되어지면 그저 클래스 변수의 값을 반환해주는 일반 메서드가 돼버리고 말죠. getPy라는 메서드가 정적 메서드로 등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함수 이름 앞쪽에 골뱅이 표시하고 static 메서드라는 데코레이터를 하나 추가해줘야 될 것입니다. 정적 메서드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붙여주는 하나의 표식이다 정도로 기억을 해줍시다. 특히 정적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객체 이름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객체 생성 없이도 호출할 수 있다 보니까 참고할 것은 셀프라는 매개 변수를 갖고 있지 않는다라는 점에 유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 셀프라는 매개 변수는 현재 메서드를 호출한 객체에 대한 id 값을 전달받는다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circle이라는 값을 얻어오기 위해서는 직접 비공개 속성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getPy라는 클래스 단위의 메서드인 정적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값을 얻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정적 메서드로 호출할 때에도 객체 생성 없이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 점 메서드 이름의 형태를 취한다라는 것에 유의를 하세요. 실행해주게 되어지면 원주율에 대해서 클래스 멤버 표현이 정의가 안 되어졌네요. 자, 여기서 circle.py라고 설정을 해주고 다시 저장하고 실행해주게 되어지면 이제는 원주율 값을 객체 바깥에서도 얻어낼 수 있고 그 원주율 값을 기반으로 해서 원의 넓이나 둘레를 구하는 일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우리는 일관되어진 원주율 값을 기반으로 해서 안전하게 원의 반지름을 설정을 하고 원의 둘레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원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툴로서 circle이라는 클래스의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circle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임의의 반지름을 갖고 있는 원 객체를 생성을 해내고 그 생성되어진 원 객체에 대해서 일관된 방법으로 원의 넓이를 구하거나 둘레를 구하는 일에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히 지금 작성한 것처럼 잘 모듈화 되어진 구성으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현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효율적으로 가져다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제 이후에 우리는 원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또 원의 둘레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고민을 할 필요 없이 그저 원의 넓이나 둘레를 구하고자 했을 때 circle이라는 클래스 객체를 통해서 손쉽고 명확하게 주어진 일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예로 들고 있는 원의 넓이나 둘레를 구한다라는 일은 워낙 간단하다 보니까 이거 좀 과도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기는 해요. 하지만 어떤 복잡한 행위들로 구성되어지는 작업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작업들을 개별적인 변수와 함수를 따로따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연관되어진 변수와 함수들의 집합인 객체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고 또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